내가 진짜 시간이 없어. 뭐 사설도 읽기 싫어. 신문도 읽기 싫어. 근데 언론고시를 준비한 사람이니까 사회적인 쟁점도 알고 싶어. 그러면 솔직히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삐걱 기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문 읽기 두 번째 시간을 해볼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신문을 읽어야 되는가, 조금 일반적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얘기를 했잖아요. 뭐 그런 게 정통이긴 한데, 오늘은 조금 자극적으로 공부하는 법, 단기에 논술 퍼포먼스를 끌어올리는 법에 대해서 제 나름의 팁을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정통 공부 방법은 아닙니다. 조금 말초적이고 자극적인 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오늘 얘기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논술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신문을 읽을 때 내가 진짜 시간이 없어, 빨리 뭔가를 조지고 싶어, 먼저 사설을 조지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일반적인 공부 방법에 속하기도 해요. 신문 1면부터 끝면까지 다 볼 자신이 없어. 그러면 최소한 사설은 읽어야 됩니다. 사설은 기본적으로 어떤 론을 펼치거든요. 언론사 논설위원들이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것의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주는 거지. 어떻게 보면 논술이랑 똑같아요. 그 필진이 언시생들이 아니라 언론사에서 잔뼈가 굵은 논설위원들이라는 거지. 물론 그 사설에서의 해결 방안,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그 언론사가 바라보는 시각대로 제시를 하겠죠. 그러면 사설은 어떻게 조지느냐? 요걸 한번 봅시다. 일단 사설은 내용이 좀 짧아요. 하나, 둘, 셋, 뭐 4문단 정도? 이렇게 짧아요. 그리고 주장이 강하게 들어가 있어. 이렇게 뽑을 후보 없다고 딱 이렇게 주장이 강하게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되게 빨리빨리 읽을 수 있어요. 오늘 나온 거, 내일 신문의 사설, 모레 신문의 사설,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일단 여러 개 읽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개 사설을 읽는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테마별로 읽는 거지. 최근에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이슈가 됐거든요. 이 종합부동산세라는 거는 부동산에 물려지는 세금이거든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를 시작으로 집값과 관련된 사설들을 쭉 읽어보는 거야. 여기 기사를 쭉 보면은 종부세 이 사설이 나왔단 말이야. 그럼 요걸 읽어. 종부세가 뭐고 뭐 어떻고 그런 무슨 문제가 있고 이런 거를 쭉 읽어. 그리고 대충 간략하게 요약을 해. 이 사설이 뭘 주장하고 있는지. 종부세부터 부동산 세금, 집값 급등, 뭐 정부의 부동산 대책, 또 공급 확대, 부동산과 관련된 테마의 사설을 한 몇 개월치 읽는 거야. 사설들을 여러 개 쭉 한 개의 테마를 묶어서 쭉 읽다 보면은, 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아, 지금 현 정부의 부동산 문제는 어떤 거구나. 흐름이 쭉 눈에 들어온다고. 이런 흐름을 차근차근 기입을 해놓는 거야. 가령 부동산이라면 종부세가 부과가 됐어. 사설을 읽으면서 현 정부에서 부동산 세금을 올렸어. 근데 요거 세금을 올린 이유는 뭐냐면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집값을 내리려고. 근데 정부의 목표와 다르게 집값이 어떻게 움직였냐면 세금이 오르니까 집주인들이 전세와 월세를 올려서 대응했어. 전세값이 오르니까 집값이 올랐어. 정부 의지와는 달리 집값이 폭등했어. 이런 식으로 흐름을 기반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집값이 오르니까 뭐 집을 더 짓겠다.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정리를 하는 거지. 그 후속 대책까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메커니즘이 사설을 읽다 보면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부동산이라는 테마, 뭐 해외 경제라는 테마, 코로나라는 테마 몇 달치를 모아서 쭉 읽다 보면은 이런 식의 우리 사회가 움직이는 메커니즘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그러면서 사설을 읽으면 아까 내가 뭐가 나온다고 했죠? 무슨 론이 나온다고 했잖아. 그 언론사가 이런 사회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라고 대안을 제시를 한다고 하잖아. 뭐 종부세와 관련된 이슈를 한경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종부세, 양도세, 증여세 모두 풍년, 정부만 살판났다. 그러니까 세금 더 걷어가지고 정부가 다 가져갔다는 소리잖아. 부동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세금 인하가 먼저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은 물론 언론사별로 다 다르겠지.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해결 방안을 선택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이 사설을 읽으면서 종합 부동산세 땡땡 해가지고 종부세 부과 기준은 뭐 얼마고 뭐 세율은 얼마고 대상은 몇 명이고 이런 식으로 뭐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정리하는 것처럼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종부세에 대해서 찬성하는 진영은 뭐라고 말하고 반대하는 진영은 뭐라고 말하고 이런 흐름과 그에 따른 후속 영향을 정리를 하는 거지 단순히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달달달달 외우는 건 아니라는 거지. 사설을 읽는 목적은 이 사회적인 흐름을 빨리빨리 캐치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사설을 읽는 거지. 솔직히 이 방식이면은 하나의 테마에 길어야 이틀 정도면은 이런 식으로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공부 방법은 뭐냐면요. 핵심적인 한마디를 외워놓는 거야. 솔직히 이건 제 필살기인데 어떤 이슈가 있잖아. 그 이슈와 관련된 핵심 인물의 한마디를 외워놓는 거예요. 또 부동산으로 예를 드는데 부동산과 관련된 주요 인물이라고 하면 누가 있겠습니까? 뭐 대통령,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 뭐 LH 사장, 뭐 요 정도겠지. 사설을 읽다 보면은 그런 주요 인물들의 한마디가 자주 언급돼요. 혹은 사설에서 찾기 어려우면 검색을 해보는 거야. 문재인 부동산, 뭐 김현미 전 장관 부동산 이런 식으로 막 주요 인물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테마별로 검색을 해봐. 아,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언제 했구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구나. 이런 되게 자극적인 한마디를 외워놓는 거야. 말 그대로 명언집 같은 것처럼. 가령 부동산 폭등의 원인과 해결책을 쓰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잖아. 논술 첫 시작에서 내가 외운 한마디를 딱 강하게 치고 나가는 거야. 부동산 폭등의 원인과 해결책을 쓰시오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근데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몰라. 그래도 핵심적인 한마디를 몇 개 그래도 외워놨어. 그러면 쓰는 거야. 맨 처음에 현 정부의 주택 공급은 역대 정권 중 최대 수준이며 점점점 뭐 2018년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으로 아파트는 단기간에 만들 수 없어서 공급에 한계가 있습니다. 2020년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본문 첫 문장을 이런 식으로 직접 인용 문장으로 치고 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본문에서 뭐라고 쓰냐면 2년 만에 뒤집혔다. 이런 식으로 치고 나가는 거야. 졸라 세잖아. 내가 막 부동산에 대해서 겁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잖아. 그리고 현 정부의 뭔가 부동산 정책이 꼬이고 있다는 게 이 직접 인용 문장을 통해서 드러나잖아. 누군가의 직접 인용 문장, 누군가가 했던 강한 워딩을 내가 몇 개 외워놨다가 가장 먼저 딱 때려주는 거야. 근데 이런 직접 인용 문장은 어디서 쓸 수 있냐면 사설에서 되게 많이 나옵니다. 사설에서 이런 한 문장 한 문장을 뜯어가면서 이 한 문장이 왜 실언이고 이 발언이 왜 잘못된 발언이고 이런 것들을 사설에서 주기적으로 때려준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외워놓는 거야. 이런 직접 인용 문장이 하나가 딱 들어가면 아, 이 친구가 되게 이런 이슈에 대해서 팔로우를 많이 했나 보네. 이런 인식을 논술 시험을 검토하는 사람들이 파악을 하는 거야. 솔직히 논술 문제에서 나만의 특출난 인사이트를 제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괜히 그런 거 보여주려고 했다가는 말 그대로 궤변이 되기 십상이에요. 사회적 문제, 그리고 원인 진단, 해결책은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시험 칠 매체에서 매일매일 발행하는 사설 수준으로만 따라가도 솔직히 충분합니다. 그 외에 마땅한 대안을 제시하기가 뭐 준비생 입장에서 쉽지 않아요. 그런 거는 앞서 언급했던 요 굵직굵직한 흐름을 추적하는 것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가 있고, 만약 여러분들이 준비할 시간이 많이 없어. 근데 강력한 훅 한 방이 필요해. 그러면은 이런 직접 인용 문장을 몇 개 외워가는 걸로
강하게 서두에서 치고 나갈 수 있는 거야. 솔직히 이렇게 직접 인용 문장을 앞에서 한두 개 딱딱 때려주는 걸로 시작하는 게 제 논술 글쓰기의 필살기예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가 진짜 시간이 없어. 뭐 사설도 읽기 싫어, 신문도 읽기 싫어. 근데 언론고시를 준비한 사람이니까 사회적인 쟁점도 알고 싶어. 근데 나는 졸라 게으른 사람이야. 그러면 솔직히 나무위키가 짱입니다. 진짜 내용 정리하는 거를 파악하는 거는 나무위키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솔직히 개개인이 편집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편향성이 있는 것도 많고 논란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이슈에 대해서 뭔가 깊이 있는 정보, 다양한 각종 각주라던가 관련한 기사라던가 이런 것들을 나무위키에서 너무나 잘 정리를 해놨어. 개요부터 장단점, 또 논란, 쟁점 이런 흐름들을 되게 잘 정리해놔. 아까 내가 논술을 읽으면서 그런 흐름을 추적해 나가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나무위키라는 곳에서 진짜 사람들이 잘 정리를 해놨어. 예를 들어서 이번 정부의 경제정책 테마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거였잖아요. 2018년, 2017년 이때쯤에 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문제가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근데 나무위키에 찾아보면은 소득주도 성장도 진짜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고 이 경제 이론이 어디에서 기반을 갖고 있고 찬성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찬성을 하고 반대는 뭐라고 반대를 하고 결과가 어떻게 됐고 이런 것들을 솔직히 다 정리를 해놨단 말이야. 만약 내가 단기간에 조지고 싶어. 논술 시험을 운 좋게 보러 가게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준비된 게 없어. 그러면 솔직히 나무위키 단기간에 조지는 걸로는 나무위키가 짱이야 진짜. 내가 진짜 시간이 없어. 그러면은 사설 몇 개 읽어봐. 이런 식으로 종부세 읽어봐. 근데 내가 종부세에 대해서 정리를 할 시간이 없어. 그럼 여기다가도 종부세 쳐가지고 검색해보는 거야. 그러면 종부세도 진짜 수두룩 빽빽하게 잘 정리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원하고 싶은 언론사 사설을 읽으면서 좀 키워드들을 몇 개 찾아. 뭐 소득주도 성장,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대책, 나무위키에 검색해. 아, 이 이슈가 이런 역사를 갖고 있구나. 이런 거를 파악을 해. 그 다음에 사설로 다시 돌아가. 그리고 이 사설에서 어떻게 대안을 제시하는지를 그냥 복붙해서 쓰는 거야. 솔직히 이 방법이 단기간에 조지기에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뭐 솔직히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니죠. 위키에서 정리해 놓은 거 복붙하고 또 사설에서 대안 제시하는 거 복붙해서 쓰고 솔직히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솔직히 오늘 컨셉은 가장 단기간에 진짜 준비가 안 돼 있는 분이 논술 시험을 보러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컨셉을 맞춘 거니까 나무위키를 소개했다고 한들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또 생각을 해보면은 이 나무위키가 나름 정보 포털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자들이, 논설위원들이 아무리 글을 명쾌하고 깔끔하게 적어놓는다고 하더라도 한정된 내용밖에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위키 사전은 분량 제한 없이 클릭 한 번으로 다른 문서들을 오갈 수 있잖아. 그런 측면에서 되게 나름대로 괜찮은 정보 포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는 이 나무위키를 매일매일 들어가서 보면서 이런 플랫폼을 언론사들이 좀 했으면 어땠을까. 다양한 각주, 또 기사, 영상 이런 것들이 다 언론사에서 나온 거잖아. 기사를 쓰는 언론사들이 이런 위키라는 어떤 포털, 플랫폼을 만들었다면 좀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한 번씩 하곤 합니다. 뭐 아무튼 오늘 간단하게 신문 읽는 방법, 그 중에서도 사설로 조지는 법, 사설 정리하는 법, 마지막 필살기, 한 문장 외우기, 그리고 나무위키까지 이런 것들을 조금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 말씀드린 얘기는 진짜 제 이니셜에 맞게 B급 컨텐츠였습니다. 근데 이마저도 그래도 도움이 되시는 분들도 있겠죠. 아무튼 오늘 얘기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